평균은 예를 들어 50이야. 근데 70, 80을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되게 심각해요. 아쉽지가 않다 보니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더 따지게 되는 거지. 호텔 가고 명품 두르고 다 그냥 그게 평균인 줄 아는 것 같아. 이러니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혼인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20세부터 49세 남성이 미혼인 사람이 반 정도 된대요. 50% 정도. 여자는 30%? 진짜 많네. 엄청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뭔 것 같나요? 그냥 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서인 거 같아요. 그것도 정말 중요하지. 또 저도 결혼해야 되는 이유보다 혼자 너무 잘 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이런 이유들도 다 맞는 이유들인데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얘기해보죠. 첫 번째는 바로 여성 직장인의 증가입니다. 그게 왜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매칭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의 프로필이 남성분들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여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버는 수익도 너무 좋고요. 여성분들도 이제 내가 돈 많이 버는데 굳이 결혼해야 돼? 결혼해서 뭐 내가 시댁도 신경 써야 되지. 아이도 양육해야 되지. 너무 힘들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또 여자분들은 안 하고 싶어지고 또 특히나 여자들의 심리는 아무래도 나보다 조금 더 벌고 나보다 조금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펙이 높은 분일수록 더 못 가고 있는 여성분들도 많아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야. 오히려 스펙이 좋아서 결혼을 못한다. 그렇죠. 일정 소득 이하 남성들은 되게 어려워진 거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혼인율에 대한 그래프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소득별로 나눠놓은 건가요? 그럼 10분위에 있는 게 소득이 제일 높은 분들, 10분위에 있는 분들은 86.3%가 결혼을 다 한 거네요. 한마디로 남자는 돈을 잘 벌수록 결혼을 더 하는 거고 맨 밑에 있는 1분위 측에 속한 사람들이 결혼을 20%밖에 안 되는 거구나. 4배 차이. 여기에서도 보여지고 있네요. 그럼 반대로 여자분들은 뭐 소득 차이에 크게 상관없이 결혼을 다 골고루 잘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높은 여성분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가지 않는 현상인 거죠. 이게 현실이네요. 두 번째입니다. 평균 올려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스펙에 대한 평균 올려치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평범한 남자 원해요 라고 했지만 실상 들어보면 평범 이상의 남자들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준이 평균은 예를 들어 50이야. 근데 70, 80을 평균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기업이 평균은 아니거든요. 평균 이상인데 대기업 다니는 게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걸 진짜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PD님들 월급 260 정도가 몇 %일 것 같아요?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위 3, 40대지 않을까요? 3, 40? 여기는요? 20? 20 다들 틀리는군요. 50%입니다. 이게 딱 중간이라고요? 네. 260만 원이 50%예요. 저희도 알게 모르게 평균 올리치기 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인식이 평균이 여기인데 이렇게 좀 높게 보다 보니까 이 평균 이하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이거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평균 올려치기 하는 게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평균을 이렇게 올려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모르죠. 바로 이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SNS나 커뮤니티의 발달입니다. 그게 무슨 연관이 있어요? 인스타 제일 많이 하죠. 인스타 보면 어때요? 다 행복해 보이지 않아? 다 오마카세 가고 비싼 가서 빙수 막 먹고 호텔 가고 명품 두르고 이러죠. 다 그냥 그게 평균인 줄 아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도 뭐 월급 한 150, 200 받아도 그렇게 올리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평균인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죠. 눈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삶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살겠어요? 저는 네. 인스타 보면은 지금보다 잘 사는구나 했는데 그게 그런 거였구나.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빈곤한 느낌도 들고 박탈감도 막 느끼고 왜 나는 저렇게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막 이런 느낌 막 들잖아, 보고 나면. 그렇다 보니까 평균이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SNS의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남자 여자들끼리 서로 뭐 젠더 갈등 막 이런 거 많잖아.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막 제 것도 뭐 한 번씩 막 올라와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설거지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보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 이러니 결혼을 하겠냐고. 서로 공유하고 퍼다 나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 보니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입장에선 굳이 내가 이런 것까지 당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에 머리가 저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본인은 연애 결혼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각해요.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겁니다. 그럼요. 이래서 안 하는 것도 진짜 큰 것 같아. SNS 영향. 위험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게 네네.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저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내신 발현이 안 되는 경제적인 이유인 줄 알았는데 네네. 다양하네요. 경제적인 이유 물론 있죠. 경제적인 이유를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네 번째입니다. 결혼, 양육 비용의 증가입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일단은 결혼 비용 스드메 해가지고 결혼식 할 때 그런 건 좀 절약할 수 있어요 요새는. 근데 집 어떡할 거예요? 집값 너무 올라 폭등했죠. 집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안 돼 버렸어. 그렇다 보니까 이제 포기하는 게 많아지고 양육비. 제가 지금 아이가 4살인데 유치원 보내고 뭐 하면 진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육비도 장난이 아니에요. 비싼데 안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옆에서 보내는데 안 보내지겠어 그게 부모 마음이. 그리고 사교육비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교육을 안 하면 공부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체제더라고. 딱 보니까 저도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렇다 보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나한테 쓰는 비용 외에 자식한테 들어가는 비용, 양육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건너들으면 아이 같은 경우 영어 유치원 이런 거는 뭐 강남 쪽에서는 특히나 200만 원 이상이 든다라고 하고요. 대학교 수준이에요. 비싸. 또 요새는 또 집으로 선생님들 찾아와서 뭐 또 학습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런 것도 또 만만치 않더라고. 몇십만 원 한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따로 보내면서 그것도 또 보내면서 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있고, 그 다음에 저 때는 산후조리원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거든요. 산후조리원 저는 한 280만 원 정도에, 그때도 아주 비싼 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요새 기본 550이더라고요. 며칠 있는데 500씩 하네요. 2주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비싼 데 막 1000만 원 넘는 데도 있어요. 호텔급이죠. 근데 또 이거를 아이를 낳았는데 또 안 해줄 순 없잖아. 산후조리는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용들이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필수적인 비용들이 이렇게 비싼 거야. 뭐 산후조리비, 집, 아이 교육비 이런 거는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 고정 지출이 이렇게 심하다 보니 안 하는 거지. 그냥 혼자 살면은 이제 뭐 펑펑 쓰고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저희 윗세대들은 네. 아이를 많이 낳았잖아요. 형제 몇 명이세요? 저는 한 명이요. 저희 부모님은 한 4명, 5명 되거든요. 그렇게 형제가 많았어요? 그 당시도 많이 낳았잖아요. 네네네. 근데도 아이 다 낳고 기르고 키우고 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때는 그냥 풀어놓고 키워도 그냥 그러잖아. 그냥 자랐다. 알아서 스스로 컸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아이들도 한 명씩이고,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 격차도 엄청 커졌고, 그때는 다 고만고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잘 사는 집 자제는 진짜 잘 살아버리고 아닌 집은 또 아니다 보니까 사교육을 시키고 안 시키고의 차이가 이제 또 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자라고, 어릴 때부터 영어 듣고 자란 친구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형편이 안 돼서 그걸 못하는 친구들은 그냥 못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이를 생산재라고 했다면 지금은 아이를 갖다 소비재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냐면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한 명 한 명 다 일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됐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잖아. 그냥 나가는 돈이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진짜 엄마들이 왜 그런 말 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투자한 만큼 못 걷어들였어, 이런 말도 많이 하시잖아. 내가 자식한테 교육비를 많이 드린다고 해서 그 자식이 또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이제 이런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된 거죠. 아이 가지고 뭐 재산이나 뭐니 좀 그렇지만은 굳이 비유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굳이 비유하자면. 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으니까. 뭐 어디서 봤는데 네. 요즘 아기 키우면 대학생 때까지 억간이 든다고. 제가 예전에 뭐 강의 들을 때 얘기했던 게, 우리 아이한테 평생 들어가는 돈이 20살 때까지 4억으로 들었어요. 그냥 기르는 것만. 학교 유치원 보내고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평균적인 게. 결혼할 때 뭐 집 마련해주고 뭐 다 빼고 20살 때까지만. 4억이라는 비용은 애 학비도 있을 거고 뭐 밥 먹이는 거, 옷 사입히는 거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안 해줄 수가 없으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겠죠. 이러니 결혼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피디님,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집값 비싸져서 특히 남자들은 많이 결혼을 포기하잖아요. 왜 집값이 비싸졌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겠어? 정말 간단한 이유야.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죠? 저 서울 서초구에서 일하고 있죠. 또 어디서 살죠? 서울에서 살고 있죠. 그죠? 우리 피디님들도 다 서울이죠. 서울이고 여기도 서울이고. 왜 다 서울이에요? 왜 무조건 다 서울이야? 서울에서 왜 하는 거야?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래,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잖아. 그것도 특히 어디야? 강남. 강남이 그래서 집값이 왜 비싸요? 그런 이유예요. 키우가 많으니까. 당연하죠. 너희들 초등학교 나왔니? 그래서 일자리, 편의시설 모든 게 다 이 서울 쪽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다 보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혼에
멀어지게 되어 있고 오히려 지방 쪽에 계시는 분들이 결혼을 빨리 해요. 보면 그죠? 같은 32, 33이어도 그쪽은 이미 애아빠가 되어 있어. 밑에 쪽은. 왜냐? 거기는 그래도 집값이 그나마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 살만하거든. 서울 비싸고 그러면은 지방 내려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 지방은 너 내려가라. 그거야. 내려가서 내가 일자리를 또 구하는 게 쉽지도 않고요. 놀거리도 훨씬 어때요? 지방이 더 많아요? 여기가 더 많아요? 지방 출신으로서 서울이 훨씬 많죠. 쇼핑할 거는. 서울이 훨씬 많죠.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비싼 거고 비싼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거죠. 와 대표님 천재시네. 천재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인식이 완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5번째는 나 혼자 살 거야.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결혼 안 하면 어떡해? 결혼 안 한 사람 이상해 이거였는데 이제는 편하게 살 거야. 결혼 안 할 거야. 그래. 이게 이제 당연하게 된 인식의 변화죠.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왜 안 했어? 이 정도지. 왜? 막 이 정도는 아니잖아. 옛날에는 남자가 40이어서 결혼 안 하면 왜? 막 이렇게 놀리는데 지금은 안 갔구나. 그냥 이렇게 되듯이 인식이 변화한 거죠. 개인의 그런 선택이 존중받는 건 좋은데 넓게 봤을 때는 좋은 게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살기 편해지다 보니까 혼자 살면서 누리는 여가 혜택도 엄청 많잖아. 뭐가 너무 많잖아. 요새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게 어플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단둘이 아니어도 혼자 즐기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 그런 모임에 가서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뭔가 좀 아쉽고 되게 막 내가 뭐 그거 해야지 막 갈구를 할 텐데 아쉽지가 않다 보니 어때요? 이럴수록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더 따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건을 더 많이 따지다 보니까 더 가기 힘들어진 거죠. 이럴 바엔 안 가. 이 조건이 딱 돼야 난 움직일 거야.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내가 뭐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닌데 그냥 좋으면 하는 건데 그치. 내가 굳이 이 정도 사람 만나서 해야 돼? 안 하고 말지. 굳이 안 하고 말지. 혼자 살고 말지. 이래버리는 거죠. 진짜 이유가 되게 많네요. 너무 많습니다. 찾으려고 들면. 피디님들 형제관계가 어떻게 돼요? 난 둘. 저도 둘이요. 여기는. 저도 동생 한 명. 비슷비슷하네. 대부분 이렇게 요 시대 때는 한 둘 정도? 많으면 셋? 요새는 어때요? 한 명 나갈까 말까. 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할까? 몇 프로인 줄 알아요, 출산율이 지금? 최근에 2023년 2분기 출산율이 공개됐는데요. 0.7입니다. 한 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더 심한 거는 서울만 보면요. 0.53이야. 0.5요? 애를 안 낳는 거죠. 왜 이렇게 애를 안 낳을까? 왜 안 낳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육아해보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요. 진짜 빡세요. 그렇지만 또 행복감도 있잖아. 그죠? 행복감 진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 드는 게 육아는 시대를 다 떠나서 다 어려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유난히 요즘 들어와가지고 떨어진 이유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만큼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회원들한테 이런 사례들 얘기도 많이 듣고 그들의 생각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 7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정책적인 원인입니다. 정책 많이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쵸.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따져보면요. 80년대부터 이미 저출산이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요? 그럼요. 지금 봐봐. 우리 요 80년대생들, 90년대생들도 있지만 다 2명, 3명이잖아요. 그때부터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해서 아이를 낳는 수에 대해서 좀 제한하는 정책이 있어서 또 많이 낳는 거에 대해서 또 제한을 했더라고요. 아니, 왜 근데 갑자기 낳는 걸 갑자기 제한을 했던 거예요? 그 전 시대는 우리 부모님 시대 때는 어때요? 9명, 10명, 막 11명 막 이렇게도 낳았잖아. 기본이 저희도 뭐 7명, 8명 이러거든요. 고모들, 이모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인구 줄이려고 했던 거겠지. 그게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태어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아이를 이제 낳는 시대가 됐잖아. 애를 출산하는 그 표본이 적어지다 보니까 출산하는 사람들도 출산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흥미로운 거는 통계청에서 2030년까지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으로 예상을 했대요. 지금은 그러면 1년에 얼마 타나요? 20만 명. 절반 수준인데. 그러니까 예상을 완전 뒤엎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좀 안일하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치랑.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 불안입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은 그냥 그대로잖아.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또 사교육비 얼마나 또 심해? 한 명 기르는 것도 허리가 휜다 그래요, 엄마들이. 우리 때는 그때도 학원이 있었긴 했지만 거의 좀 동등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은 아이들 자체가 투자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엄마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죠, 솔직하게. 그리고 평균적인 양육비가 한 명 키우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3억 6,550만 원이 든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기준이잖아요. 더 많아지지. 학원 하나에 진짜 최소 50만 원 막 이러더라고요. 과목당. 그게 이제 좀 저렴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평균인 거고 부모님 본인이 욕심 낮춰가지고 조금 서귀피 줄이거나 이런 거 하면은 좀 덜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엄마들이 또 경쟁 심리. 요새 또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 다른 집 아이는 이러는데 우리 집 아이는 또 그걸 못 보내주면 또 거기에 대한 또 자괴감이 또 부모들 입장에선 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쟁이 처지지 않으려고 하고요.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입니다. 가난을 되물림하는 걸 싫어서. 아 이거 진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왜냐면 내 삶이 지금 넉넉지가 않고 지금 어찌 보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 그 아이한테 못 해주는 그 아픔은 어떡할 거야. 아이는 하고 싶다는데 못 해주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할 바에는 나처럼 그냥 안 낳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안 낳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또 이런 말도 해요. 가난한데 애를 낳는 거는 최악의 죄다 라는 말도 요새는 또 친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요즘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 빈곤감을 또 많이 느끼잖아. 가난한 거 같이 느껴지고 막. 그래서 그런 문화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먹고 자고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뭐 SNS 보면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명품도 사야 되고 막 그 외에 뭐 여가 활동하는 게 많잖아요. 그걸 안 하면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 제 아는 지인 부부 중에도 뭐 남자가 한 350 정도, 여자는 한 250 정도 괜찮게 벌어요. 둘 다 한 500 정도 버는데 이거를 애를 낳으면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취미 활동만 하고 그냥 살아가는 부부가 있어요. 왜냐면 집이나 이런 게 아주 뭐 잘 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 힘으로 일으킨 케이스들이라 우리 둘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 아이는 그냥 없어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라는 생각으로 둘이 또 되게 즐겁게 사시는 부부도 있습니다. 월 수익 500이어도요. 힘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입니다. 불투명한 미래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부양 인구는 많은데 생산 인구가 없다 보니까 점점점 이 아랫세대 사람들이 힘들어지잖아. 예를 들면 예전만큼의 연금을 좀 못한다거나 그리고 내가 이제 형제가 2명이 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외에 이모 고모 뭐 그 위쪽 세대까지 이제 챙겨야 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냥 숨만 쉬어도 그냥 월 100만 원 그냥 나가잖아. 이렇다 보니까 힘든 거야 그냥 혼자 살기도. 그러니까 남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출산율이 지금 0.7%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밑에 세대들은 얼마나 그 부담이 크겠어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진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드님 어떡하세요? 몰라. 근데 이거를 국가적으로 막 운동해가지고 뭐 애국심이라도 낳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대들이 뭐 애국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 나 살기도 힘든데 그 애국심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강요한다고 낳겠어요 그게?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로 느껴지는 거죠. 5번째입니다. 노산으로 인한 난임 증가입니다. 결혼이 어려워진 만큼 초혼의 연령대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33살이 평균이 돼버렸어요. 많이 올라갔죠. 그렇다 보니까 초산 연령도 올라가 버렸어요. 32.6세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의학전 노산 기준이 만 35세래. 또 어떤 데서는 30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난임 환자가 이제 급증한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젊은 여자를 찾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이왕이면 그냥 결혼할 거 차라리 그냥 젊은 여자랑 해야 내가 아이라도 잘 낳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더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건데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못 낳는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아우 그럼요. 난임은 되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6번째입니다. 국가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결혼해서 애 못 낳으면 막 내쫓아지고 막 이랬잖아. 예전에는. 지금 어때요? 오히려 엄마들이 야 힘들면 결혼하지 마. 엄마들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야 너 돈 있으면 그냥 혼자 살아. 그냥 안 낳아도 돼. 그냥 너만 즐기고 살아. 이런 엄마들의 인식 또 부모님들의 인식이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된 거죠. 제 주변에도 여사친인데 엄마가 실사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결혼 웬만하면 결혼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있죠. 더 이상 애 안 낳고 이런 게 흠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선택의 자유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않아도요. 둘이서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요새는 돈만 있으면 뭐 여행, 뭐 해외여행 얼마나 뭐 다닐 수 있어요. 여가 생활도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렇다 보니까 굳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다른 걸로 행복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요새는 또 아이 대신에 또 이 강아지나 이런 반려견들을 또 내 아이처럼 또 생각해서 기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유모차에 끌고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요새는 뭐 강아지 유치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여가생활 다양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진 게 이런 부작용이 그렇지, 그렇죠. 7번째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미디어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서 이런 생각을 또 하십니다. 예전에는 뭐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요거는 지금 현재도 하는데 출산 장려 프로그램이죠. 근데 요새는 어때요? 결혼지요, 고딩 엄빠, 금쪽 상담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애초기 무서워요. 제목도 결혼 지옥이잖아.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것이 굉장히 행복한 것보다는 되게 어렵고 부정적이라는 시각을 좀 많이 나타내잖아. 다 거기는 힘들고 막 살기 싫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보면서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 보면서 요즘 시대 때 이런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게 뜻이 있겠지만 참 어렵고 부정적인 것들을 묘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진 게 문제인 것 같다. 오늘은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혼율이 낮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게 생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죠. 사실 인구학자들도 손 놓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새는 비교 많이 하잖아요. 저 집 남자는 어떻고 이 집 남자는 어떻고 뭐 쟤는 결혼할 때 얼마 해갖고 이런 비교 문화. 너무 과도하게 SNS 막 봐가지고 막 자기를 갉아먹는 행위. 그 시간에 차라리 뭐 더 괜찮고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 만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실용적일 것 같거든요. 남한테 관심을 많이 갖지 말고 나 자신한테 오로지 관심을 갖게 되면 그래도 결혼에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댓글로 이 저출산율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달아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